한국은 유가가 오르지 않기만을 바라며 조용히 버텼을 겁니다. 전략 비축률을 점검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민들에게 절약을 당부하는 정도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은 훨씬 더 깊은 곳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름을 더 안정적으로 사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름을 덜 태워도 되는 산업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수소가 있습니다. 삼성은 노르웨이 수전에 기술 기업 넷과 손을 잡았고 SK는 액화수소를 만들고 있으며 현대차는 수소 모빌리티와 연료 전지에 다시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에너지 주권을 되찾기 위한 한국식 반격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로이터스는 한국이 중동에서 원유의 약 70%, LNG의 약 20%를 들여오며 전략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보도에서도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산이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 비중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처럼 세계 정상급 제조업을 갖고 있지만 그 제조업을 돌릴 에너지는 여전히 바깥에서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약점이기도 합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왜 한국이 흔들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유는 그냥 자동차 기름이 아닙니다. 석유는 정유 공장으로 들어가 휘발유와 경유가 되고 석유화학 공장으로 들어가 플라스틱과 섬유와 합성 고무와 세제와 포장재가 됩니다. 우리가 입는 옷, 쓰는 용기, 받는 택배 포장, 도로 위 아스팔트까지 모두 석유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숫자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공장 원가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소비재 가격이 오르고 결국 장바구니 물가가 흔들립니다. 중동 바닷길 하나가 한국 가정의 생활비와 연결되는 구조인 겁니다. 바로 이 불안정한 구조를 끊어내려는 것이 수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 공포를 처음 겪은 나라가 아닙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이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산유국의 생산 조정과 중동 전쟁이 맞물리자 국제 유가는 몇 달 만에 몇 배로 뛰었고 에너지 수입국들은 공장 가동과 물가, 성장률이 동시에 흔들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도 구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태양광도 늘고 풍력도 늘고 원전도 있고 LNG도 있지만 석유와 가스는 여전히 산업의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수소를 보는 시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수소는 석유를 하루아침에 대체하는 마법은 아니지만 에너지 의존 구조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후보입니다. 수소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에 전기를 넣어 쪼개면 수소를 얻을 수 있고 이 수소를 다시 에너지로 쓰면 배출되는 것은 주로 물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 물을 쪼개면 그린 수소가 됩니다. 이론만 보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원료는 물이고 전기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들 수 있고 사용하면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하이드로진 숏을 통해 청정수소 가격을 10년 안에 킬로그램당 1달러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소의 가장 큰 적은 기술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등장합니다. 삼성 E&A가 본 것은 단순한 친환경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본 것은 수소의 병목, 즉 수전의 설비의 가격과 규모였습니다. 2025년 3월 노르웨이 수소기술 기업 넬은 삼성 E&A와 EPC 협력 계약을 맺고 삼성 E&A가 넵 신주 10%를 인수해 거래 후 지분 9.1%를 보유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넬은 이를 통해 삼성 E&A가 내의 최대 단일 주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무투 투자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수전에 원천 기술을 가진 유럽 기업과 손을 잡고 세계 수소 플랜트 시장에 들어갈 발판을 확보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EPC입니다.
EPC는 설계, 조달, 시공을 뜻합니다. 수소 산업에서 장비 하나만 좋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어디서 가져올지, 물을 어떻게 정제할지, 수전의 설비를 어떻게 배치할지, 압축과 저장을 어떻게 할지, 안전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삼성 E&A는 원래 대형 플랜트와 화학 공장, 에너지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어온 회사입니다. 넬은 수전의 장비에 강하고 삼성은 대형 플랜트 실행력에 강합니다. 둘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실험실 규모의 수소를 산업 규모의 수소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실제로 그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삼성 E&A는 2025년 11월 ADIPEX에서 넥과 함께 개발한 컴파스 H2P를 공개했습니다. 삼성 E&A 공식 자료에 따르면 컴파스 2P는 뱅앤베프율급 PM 기반 그린수소 생산 솔루션이며 30바계 고압과 99,995%의 고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소를 작은 실험 장치가 아니라 큰 산업 설비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뱅앤맵드릴이라는 규모는 수소가 더 이상 연구소 안의 약속으로만 머물지 않고 공장과 발전소와 산업단지의 언어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삼성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삼성물산은 경북 김천에 한국 최초의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삼성물산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은 3엠비뷸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이용하고 10엠비뷸 수전의 설비를 통해 하루 약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프그리드라는 말은 외부 전력망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물을 쪼개 수소를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전해를 직접 연결한 실제 모델을 국내 땅 위에 세운 것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그린수소는 말로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를 화석연료로 만들고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진짜 친환경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체가 재생에너지에서 와야 하고 수소 생산 설비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천 시설은 아직 거대한 규모는 아닙니다. 하루 6톤이면 국가 전체 에너지 구조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는 큽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는 실증을 시작한 겁니다.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모든 대형 산업은 이런 실증에서 시작됩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조선도 처음부터 세계 1등이 아니었습니다. 작게 증명하고 크게 키운 것이 한국 제조업의 방식이었습니다. 만드는 단계가 삼성이라면 나르는 단계에는 SK가 있습니다. 수소수는 가볍지만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그냥 기체 상태로 나르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냉각해 액체로 만듭니다. 액화수소가 되면 부피가 약 800분의 1로 줄어 저장과 운송이 쉬워집니다. SK E&S는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완공했습니다. 욘헵 보도에 따르면 이 시설은 7천억 원을 들여 지어졌고 연간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수소버스 5,000대를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으로 설명됐습니다. 이게 왜 수소 경제에서 핵심일까요? 수소는 만들어 놓는다고 끝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필요한 곳까지 안전하고 싸게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충전소가 없으면 팔리기 어렵듯 수소도 생산시설만으로는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생산, 저장, 운송, 충전이 모두 이어져야 합니다. SK가 액화수소에 투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소를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어야 버스도 굴리고 트럭도 굴리고 산업단지에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SK의 인천 플랜트는 한국 수소 경제에서 일종의 혈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피를 만들어도 혈관이 없으면 몸이 움직이지 못하듯 수소도 운송망 없이는 산업이 되지 못합니다. 쓰는 단계에는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랫동안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포기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배터리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였고 수소 승용차 시장은 아직 작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수소를 단순히 승용차의 연료로만 보지 않습니다. 로이터스는 현대차가 울산의 300억 원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생산시설 착공에 들어갔고, 이 공장이 승용차뿐 아니라 상용 트럭,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다양한 용도의 연료전지와 수전의 설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완공 목표는 2027년입니다. 여기서 현대차의 전략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수소 승용차만 보면 시장은 아직 작고 느립니다. 하지만 장거리 트럭, 버스, 항만 장비, 건설기계, 선박 보조 전원처럼 배터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거운 짐을 오래 운반해야 하고 충전 시간을 줄여야 하며 고정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산업용 차량에는 수소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현대차가 수소를 놓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승용차 한 모델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용 모빌리티와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겨냥하는 겁니다. 수소차가 당장 전기차를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기차가 닿기 어려운 구역을 수소가 메우는 그림입니다. 발전 단계에는 두산 퓨얼셀이 있습니다. 수소는 차를 움직이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충남 대산의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핵심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440kW급 연료전지 114기, 총 50mV를 규모이며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연간 약 40만 미타와이어의 전력을 생산해 약 16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설명됐고, 두산 퓨얼셀은 20년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맡았습니다. 버려지던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모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한국의 수소 동맹이 왜 특별한지 보입니다. 삼성 ENA와 내리 수전의 솔루션을 만들고, 삼성물산이 실제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세우고, SK가 액화수소로 운송망을 만들고, 현대차가 모빌리티와 연료전지를 준비하고, 두산 퓨얼셀이 발전용 연료전지를 담당합니다. 만들고, 나르고, 쓰고, 발전하는 전체 흐름이 국내 기업들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소 밸류체인입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미래 에너지의 각 포지션에 선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은 없지만 기술과 제조와 플랜트와 운송과 자동차를 묶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의 진짜 강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수소는 아직 완성된 산업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가격입니다.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기와 수전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회색 수소나 화석 연료보다 비쌉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청정 수소 가격을 킬리그당 1달러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지금 가격 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로이터스도 미국의 청정 수소 세액 공제 정책이 그린 수소 비용을 낮추고 프로젝트 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규모가 커져야 가격이 내려갑니다. 수소 경제는 오늘 당장 완성되는 시장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오만 두쿰의 대형 그린 수소 프로젝트는 한때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수소 진출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S&P 글로벌은 포스코와 ENGI가 이끄는 컨소시엄에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해 오만 두쿰에서 47년 개발권을 확보했고, 약 340신매로 부지에 5기가부도를 규모 재생에너지와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계획을 추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게스월드는 오만의 일부 대표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시장 재평가 끝에 상호 합의로 중단됐으며, 그중 하나가 ENGI와 포스코가 이끈 컨소시엄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큰 꿈만으로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단순한 패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소 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떤 조건이 맞아야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수업에 가깝습니다. 태양광도 처음부터 쌌던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도 처음부터 대중화된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도 수십 년 동안 수율과 가격 싸움을 거쳐 오늘의 산업이 됐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증하고 실패하고 다시 설계하고 규모를 키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만의 경험은 한국 기업들에게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만큼이나 진짜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수소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바닷길에 우리 물가와 산업을 맡겨둘 것인가? 물론 수소가 석유를 전부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플라스틱과 화학제품 원료로 쓰이는 석유는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소는 철강, 화학, 발전, 장거리 운송, 산업용 열, 에너지 저장 같은 영역에서 석유와 가스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부를 바꾸지는 못해도 핵심 일부를 바꾸면 국가의 취약성은 줄어듭니다.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선택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입니다. 한국의 수소 동맹은 바로 그 선택지를 늘리는 작업입니다. 삼성은 물에서 수소를 뽑는 기술과 플랜트를 준비합니다. SK는 수소를 액체로 만들어 멀리 나르는 길을 닦습니다. 현대차는 수소를 움직이는 힘으로 바꾸고 두산은 수소를 전기로 바꿉니다. 여기에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수소 환원제철을 바라보고 조선업계는 암모니아와 수소 운반선을 연구합니다. 이 모든 조각이 맞물리면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를 사오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 기술과 인프라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없지만 기름 이후에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수소는 만능이 아닙니다. 생산비가 높고 저장과 운송이 어렵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안전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수소 승용차 시장은 여전히 작고 많은 나라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식의 주장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소가 필요한 곳은 분명히 있다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송, 대형 상용차, 산업 공정, 발전, 계절별 에너지 저장처럼 배터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노리는 것도 바로 그 틈입니다. 모두가 달려드는 시장이 아니라 어렵지만 한번 뚫으면 오래가는 시장입니다. 이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한국은 긴장합니다. 원유가 흔들리고 LNG가 흔들리고 나프타가 흔들리고 플라스틱과 물류와 물가가 함께 움직입니다. 로이터스는 한국이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원유와 나프타 물량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단기 대응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 대응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길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아예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수소는 바로 그 두 번째 답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히 외교 사절단이 원유를 확보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다음 에너지 지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국의 오래된 약점과 한국의 오래된 강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약점은 자원입니다. 한국은 기름도, 가스도 충분히 나지 않습니다. 강점은 기술입니다. 한국은 부족한 것을 제조와 엔지니어링과 실행력으로 메워왔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배터리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 DNA가 에너지에서 다시 시험받고 있습니다. 물에서 수소를 뽑고 그 수소를 액체로 만들어 나르고 차와 버스와 공장과 발전소에서 쓰는 구조. 이 구조가 완성된다면 한국은 기름 없는 나라의 약점을 기술로 뒤집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핵심 길목이고 한국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전처럼 두려워만 하지 않습니다. 삼성 E&A는 넥과 손잡고 백맵듀급 그린수소 솔루션을 공개했고 삼성물산은 김천에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을 세웠습니다. SK는 인천에 연 3만 톤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를 만들었고 현대차는 울산에 대규모 연료전지 공장을 짓고 있으며
두산 퓨얼셀은 수소 발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 조합이 바로 삼성 SK현대 수소 동맹의 정체입니다. 기름 없는 나라의 반격은 총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연구소의 수전의 장비에서 시작되고, 플랜트 설계도에서 시작되고, 액화수소 저장 탱크에서 시작되고, 수소버스 충전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아직 비싸고 느리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미래 산업은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름